안녕하세요. 2월 26일 관심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사항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16, 나스닥은 0.28% 하락, S&P 500은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합선에서 그냥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해서 좀 마감한 것 대비 뭐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프랑스가 소폭 더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S&P 500 지도를 보시면 일단 대부분 종목들 뭐 양호하게 마감했다. 근데 그 중에 좀 빠진 종목이 테슬라가 있고요. 전기차 업종이 조금 밀리는, 루시드도 그렇고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가 조금 밀리긴 했네요. AMD가 2.9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조금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그래도, 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또, 상품 선물 가격을 좀 봤었을 때, 금 가격도 소폭 상승을 좀 해줬고요. 유가가 2.6% 정도, 하락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 외에 천연가스도 8% 많이 밀렸어요. 예. 천연가스가 원래 좀 변동성이 심한 편인데, 하루는 10% 올랐다가 또 하루는 또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네요. 그 외에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코아 가격만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유가 하락과 천연가스 하락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매번 체크해 드리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7,100만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코인은 AI 코인들 요즘에 좀 많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일단 고점을 찍은 이후에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단 월드코인, 그리고 아캄도 있는데, 좀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으면, 코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AI 코인에 대해서는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다음은 뉴스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일절로 인해서, 휴장의 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밖에 없고,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가 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다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주주 환원 위에 SK 이노베이션 등 30개사 올 들어 자사주 3조 8천억 소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26일날 오늘이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앞서고 있다.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업들 몇 가지가 있죠. 몇 개 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 삼성물산, 기아, KB금융, KTNG,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이 있습니다. 차트적인 면을 좀 보진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매매 관점은 보는 건 아니라서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종목은 패스하고 넘어가고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 불가리아 원전 2기 공사를 따냈다. 15년 만에 최대 규모.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이거는 예전에 한번 그 수주권에 대한 이슈는 있었어요. 근데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최대 규모 해외 원전 수주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최초 후기 설계에 착수하는 등 대형 원전 외 SMR 사업에도 나선 상태다. 우리나라가 지난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을
예, 뭐 정책을 좀 폈었는데 새롭게 이제 다시 한번 K 원전에 대한 지원책 예,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좀 원전 목요일 날이었나요? 원전 관련 이슈가 좀 한 번 있었는데 뭐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불가리아 쪽은 따냈고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동유럽 쪽 체코와 폴란드 쪽이 된다면 뭐 우크라이나 쪽도 마찬가지고 원전 쪽이 우리나라 쪽으로 좀 길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예상보다는 많이 안 올랐어요. 원전 쪽이. 그래서 이번 정부 안에 뭐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는 그래도 원전에 대해서 좀 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신기계, G2파워, 한전기술, 서전기전, 우진엔텍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는 것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한신기계 여전히 이제 추세는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날 상승이 좀 나왔고 금요일날은 첫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2파워 여전히 이제 만원대를 못 넘고 있는데 요 저항대 자리를 한번 좀 뚫어주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리 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장기로 끌고 가시면 되고요. 나는 빠르게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원대 부근 올라왔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전기술도 역시나 추세상으로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전기전, 그리고 우진엔텍.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목요일에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폭도 좀 크게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G2파워라든지, 한신기계, 요런 쪽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알테오젠,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 호평에 잇따라 목표 주가 30만원. 예. 머크사와 2020년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을 피하 주사형, SC를 키트루다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계약 금액이 26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호재인데, 뭐 2020년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의 계약금이 유입, 약간 추가적인 계약금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격을 보시면 이제 13만 원인데 여기서 뭐 2배 이상 가냐? 이렇게 바로 가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기간을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기간을 좀 멀리 두고 목표가를 이게 당장 뭐 다음 달이 아니고 한 몇 년을 두고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둔 거기 때문에 물론 호재는 맞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빨리 올라갈 거라고 이제 목표가를 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알테오젠은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외로는 한 2% 밀려서 12만 8천 원 정도인데 일단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런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12만원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아마 갭이 좀 크게 떠서 어느 정도를 좀 메우고 좀 확인하고 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눌려준다면 요 갭 구간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구간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일단은 5월 달에 MSCI 편입 이슈도 있거든요. MSCI 편입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근데 가능성은 좀 높은 종목이라서 요 구간 갭 메우러 오는 구간을 한번 확인했었을 때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트위치 철수 눈앞 토종 플랫폼 시청자 수 쑥쑥 쑥이네요. 일단 뭐 치식하고 아프리카 TV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치식 같은 경우에는 뭐 NHN을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뭐 치식에 크게 매출에 영향을 좀 받지 않고 아프리카는 바로 받겠죠.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광고 쪽 이런 모바일 광고 쪽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치지직에서 계속 스트리머들이 빠져나가서 다른 플랫폼에 이제 BJ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런 거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광고 쪽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요일날 이미 좀 상승을 했고 시간 외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거 재료 소멸도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디, YD버즈, EM넷, 카페24까지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플레이디도 금요일날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저항대 자리를 뚫을 겁니다. 이거 시간 외로 한 7% 올랐기 때문에, 한 5,570원, 8,570원, 해서 8,570원, 요 고점을 뚫어주는 건데, 요거를 뚫었을 때 바로 쫓아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고, 뚫었을 때,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 보고 매수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갭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좀 못 뚫었던 자리를 한 번에 뚫어주는 건 되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을 2023년부터 계속 못 뚫었기 때문에 시총이 1,000억이라서 비중만 좀 크게 안 가져가시면은 한번 노려볼 만은 할 것 같습니다. 플레이드 한번 노려볼 건데, 이제 고점에서 따라잡는 거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YG 버즈, 그리고 EM넷, 카페24 이렇게 관련주로 보실 수 있는데, 시간으로 올라간 거는 EM넷도 한 2.6% 상승 나왔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7% 정도. 근데 대장주 노리시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플레이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트럼프. 비트코인은 독립적이다. 다만 일부 규제가 필요할 것. 트럼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서 일단 지지율 당선이 좀 됐었죠. 그래서 저도 좀 체크를 좀 해봤었는데, 예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계속 보였었 트럼프인데,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ETF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비친다면은 아무래도 표심에서는 좀 불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은 당선되고 나서 얘기해도 되니까, 일단은 뭐 부정도 긍정도 아닌 좀 양다리를 좀 걸치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좀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요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크게 좀 변동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7,100만 원은 유지하고 있고, 이제 4월 반감기 전에 한번 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이제 8천만 원 돌파가 나올 수 있는데, 반감기 전에도 한번 슈팅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고, 좀 미리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관련주인데, 여기서는 한번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투자는 일단 8,000원대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보시고, 아마 시간으로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 아침에 이런 자리를 뭐 깨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눌렸다가 올라오는 구간. 그래서 일단 요런 박스권 자리를 잘 지지해 준다면, 박스권 상단을 지지해서 올라오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눌림이 좀 크다, 그래서 뭐 한 7,000원대까지 눌린다, 그러면은 이 전고점에 대한 이 저항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이 안 나올 수 있고 좀 더디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8,000원 자리가 지지가 나온다면은 신고가 뚫고 한 만원대까지는 빠르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8천만원 전고점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뭐 비중을 좀 나눠서 담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담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뭐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눌림폭이 좀 꽤 커요.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이 꽤 큰데,
이것도 뭐 PBR 자체는 그렇게 좀 높은 종목이 아니라서 분명히 예, 또 호재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요 5,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아니면 최소 4,500원 정도까지는 예, 확인하러 올라오는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장주를 노리신다면 예, 우리 기술 투자를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위치트는 예, 좀 애매해요. 예, 요거는 공략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서 우리기술 투자나 하나투자증권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삼성전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갤럭시 AI로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선보인다.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갤럭시의 제품들 뭐 갤럭시 북도 있고요, 갤럭시 탭, 예, 갤럭시 워치, 예, 24는 이미 뭐 나왔고 저도 예, 물건을 좀 받았는데 아직 예, 이걸 뭐 언박싱을 못 해봤습니다. 예,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좀 이걸로 많이 우려 먹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슈팅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상승 시에 수익 실현 좀 해주시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진입하신 이후에 수익을 좀 챙겨놓고 짧게라도 좀 챙겨놓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건 제주 반도체, 고영, 어버브 반도체, 유니캐스트, 가온칩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씩 보면은 제주 반도체가 일단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고 금요일날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지지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요런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는 거의 쌍봉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봉의 시점이 좀 되는 거라서 요거 깨지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지해서 올라간다면 뭐 상관없는데 지금 아마 요 앞선 매물대에 좀 저항들이 좀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요 구간을 좀 뚫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3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일단 이렇게 음봉이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요 음봉 안에 들어가는 양봉 형태로 마감해 주는 게 좋고 다음날 그거를 이제 뚫어주는 상승. 여기 이제 보편적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캔들 모양인데 그런 거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만약에 저점을 깨고 이탈하게 되면은 25,000원의 지지를 이제 확인할 텐데 뭐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뭐 제가 길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제일 좋은 상황만 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영 금요일날 이제 상승 마감했는데 약간 좀 밀렸어요. 시간대로 밀렸고 직전에 저항대 22,000원 부근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유니캐스트, 그리고 가온칩스까지. 가온칩스는 금요일날 좀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고점에서 따라잡은 분들은 일단 월요일날 바로 공략을 하실 분들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으로는 한 0.53% 상승이라서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월요일날 이슈들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전 쪽하고 뭐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이 테마들이 있었긴 했는데 일단 그 개장하고 나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테마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 금요일날 좀 많이 밀렸는데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으면 이제 새롭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업종을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보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 쪽도 일단은 테슬라가 좀 반등을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테슬라가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조금 더 쉬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일단 한 주 시작인데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
이번 주 한 주도 물론 하루 정도 이제 휴장일이 있지만 4일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